안녕하세요, 에르제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스튜디오를 빌리거나 아니면 호캉스를 가가지고 이번 영상 Q&A 영상을 기념으로 찍어볼까 했는데 일단 무산이 됐고요. 왜냐면 시간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찍어볼까 해가지고 연말 분위기도 나라고 뭐 이렇게 좀 배치도 좀 해보고 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무튼 Q&A 질문을 유튜브 댓글이랑 DM으로 받았는데요. 그래도 많은 질문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자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몇 명 계세요.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올 한 해도 좀 되돌아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뜻깊었고요.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찍고 나서 비슷한 질문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 댓글을 한번 보면서 영상을 질문들을 한번 취합을 해볼게요. 제가 넘버원 보이라는 영상에서 댓글로 이렇게 질문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본명과 채널명 뜻. 일단 본명은 비밀입니다. 본명은 비밀이고요. 왜냐면 그래도 저도 본체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널명 뜻은 에르제영이잖아요. 본명을 말할 수밖에 없네. 제 이름이 재영이거든요. 재영인데 제가 친구랑 그 에르제 땡땡이라고 아세요? 그 만화라고 해야 되나? 만화 캐릭터예요. 근데 에르제 땡땡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이름이 재영인데 어이자예요. 근데 어이자로 되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에르제 땡땡 할 때는 제자가 어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게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어 에르메스 할 때 그런 에르제인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나 그냥 저 이름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에르제영 이렇게 채널명을 짓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튜브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말도 있었고, 솔직히 저는 제가 이 회사에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 나오게 되면 나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요즘 뭐 유튜브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거를 좀 꿈꿨던 것 같아요. 나도 조금 나를 알리고 내가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매주 그냥 하다 보니까 진짜 올릴 게 없어서 저도 제 일상 브이로그를 막 올리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봐주는 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MBTI 저는 ISTJ입니다. ISTJ가 청렴 발음이 별로 안 좋은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세상의 소금형이잖아요. 저는 극히 현실적이고요. 극히 이성적이고요. 뼈 때리는 말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T랑 F랑 조금
경계선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감도 잘 하는 편이에요. 제 사람들한테는. 저는 약간 내 사람 이런 경계가 조금 뚜렷해요. 내 사람한테는 조금 더 잘해주고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관심도 안 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ISTJ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격이 가장 안 좋은 MBTI에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주 사는 옷이나 신발 브랜드, 자주 사는 옷이나 신발 브랜드를 여쭤보셨는데, 일단 저는 옷 같은 거는 최근에는 시스템 업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고 제 나이 또래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시스템 업무 많이 사고, 그리고 코스 옷도 좋아하거든요. 코스가 약간 무난한 디자인이면서 질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절제된 그런 세련미도 있고, 제가 현대적인 거? 약간 꾸미지 않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꾸미지 않았는데 조금 멋스러운 거. 그래서 코스도 좋아하고, 신발은 요즘 신발을 안 샀어요. 근데 원래 한창 신발에 빠져 있었을 때는 메종 마르지엘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발렌티노도 샀었고, 생로랑 신발도 샀었는데, 자주 사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꽂히는 브랜드가 있으면 거기 것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신발 같은 것도 어쨌든 10,000원 지하철을 타면 밟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싼 걸 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컨버스나 나이키 이런 것들 사는 것도 가성비 좋고 이쁜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는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구미라고 하면은 일단 브랜드 같은 걸로 좀 따져보자면, 저는 사카이 브랜드나 아니면 자크미스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은데 색깔이나 디테일 같은 걸로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좋아하고, 이렇게 편안하면서 조금 한남동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긴 해요. 그냥 편안하게 입는 거, 편안하게 보이는 거, 이런 추구미,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옷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브랜드들 있는지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일단 제가 사진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크미스, 사카이 이런 브랜드들 진짜 사고 싶고요. 그럼 아까랑 좀 연관 지을 수 있겠는데, 제가 원하는 꿈은 제가 원하는 옷들을 많이 사는 겁니다. 제가 옷을 워낙 좋아해서 가격표 안 보고 원하는 브랜드의 옷들을 막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추천할 만한 브랜드는 일단 조금 가성비 쪽으로 가보자면 코스나 시스템 업무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돈을 더 쓴다 하면은 뭐 MSGM이나 아니면 아미 뭐 이런 브랜드들 좋지 않을까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예쁘긴 예쁘잖아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받는 헤어 시술이나 머리 자르는 스타일, 저는 머리 자를 때 일단 그냥 그렇게 길지 않게 단정하게 자르는 편이고요. 시술 같은 거는 다운펌밖에 안 해요. 염색도 한번 권유 받아보고, 뭐 파마 같은 것들도 해보라고 디자이너 쌤이 그러시긴 했는데, 저는 파마 한번 하고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파마는 별로 저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염색하면 머리 많이 빠지고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갈색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시도해보고 싶긴 한데 그 머리에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과소비는 뭘까요? 제가 요즘 소비를 잘 안 하거든요. 소비를 잘 안 하고 돈을 모으는 스타일인데 가장 최근에 비싸게 해주고 산 거는 아이폰이지 않을까. 근데 아이폰도 제가 핸드폰을 한 6년 정도 쓰고 나서 새로 구매한 거라서 과소비라고 볼 수 있나? 그냥 필요해서 샀다. 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산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는 아이폰 16이었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신지. 제가 행복을 그거가 고민이 돼가지고 요즘 인생이 조금 철학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일단 행복할 때를 좀 꼽아보자면 잠잘 때도 행복하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랑 빵 먹을 때도 행복하고, 그래도 저는 가장 행복하고 그런 순간들이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제가 요즘 우리 팀원분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 사이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즐거운 얘기 나누고 그런 것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잘했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면서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글을 쓰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적으로 쓰는 글이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제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어요. 거기에서 글을 쓰고 그 글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이상형, 제가 또 질문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연애를 언제 했냐, 이상형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해보자면,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한 4, 5년은 됐거든요. 지금 제가 93년생이고 31살이니까 31살 맞나? 만나의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제가 만으로 31살이거든요. 그니까 한 4, 5년 됐으니까 26 이때쯤, 27, 8이니까 3, 4년이네요. 그때쯤 마지막 연애를 했으니까 진짜 사람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는데, 일단 이상형은 저랑 생각이 비슷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소나무 같은 사람? 그냥 항상 옆에서 있어주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적으로 보자면 저는 하얀 사람을 좋아해요. 하얀 사람을 좋아하고 조금 귀여운 스타일,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비슷한 면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사람이나, 그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제가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웃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인 유무 과거 연애 얘기? 일단 저는 지금 애인은 없고요. 과거 연애, 근데 과거에 제가 한 26, 27 이럴 때 연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연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어렸거든요,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조금 집착하는 면도 있었고,
조금 생각도 짧게 했고 서운하게도 했고 이런 게 있었어서 조금 지금 연애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도 연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내 생각도 잘 모르겠는데 연애하면서 사랑하고 뭐 거기서 얻는 즐거움도 크지만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대단한 것도 알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제가 여유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꿈이 뭐예요? 단기적인 목표 말고 인생 전체적으로. 꿈이란 게 없습니다.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제 커리어를 조금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가 돼서 그거를 계속 파고들어서 그거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꿈을 그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거를 계속 파고들어서 탐구하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좀 가볍게 생각하자면 그냥 원하는 거 걱정 없이 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걱정 없이 사 먹고 놀고 뭐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음악 들으면서 여유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 싶네요. 그런 게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니까 가족들한테도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전공이 뭐셨는지랑 지금도 그 전공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로 놀거나 출몰 지역이 어디신지. 저는 최근에 돈을 모은답시고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은 판교에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집 근처에서도 산책으로 나가고 아파트 안에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어디에 출몰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서울은 그래도 서울이나 부산에 여행 가거나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이나 조만간에 여행 같은 거 계획이 있으신지. 전혀 없습니다. 조만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20살 때 미국 서부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이 회사 7년 차인데 10년 차가 되면 리프레시 복지 혜택이 나와요. 그걸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오면 미국 서부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게 3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직 조만간은 없지만 3년 후에는 꼭 그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때 좋았던 추억들도 한번 곱씹어보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내년 특별한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으신지. 내년에 1순위 목표는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내년에 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다. 언제 하염없이 기다리느니 싸게 팔더라도 팔고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주의가 요즘 다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서 내년에 특별한 버킷리스트는 집 팔기. 제발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걸로 푸시나요? 저는 일단 운동을 하고요.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책하면 잡념도 좀 사라지고 가끔씩 맥주도 마시고요. 스트레스가 진짜 심하면 맥주를 마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뭐 산책하고 책 읽고 좋아하는 노래 듣고 이런 게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겨 먹는 배달 음식. 제가 즐겨 먹는 배달 음식은 1순위는 치킨이에요. 저는 뭐 아무리 비싼 뭐 5성급 호텔 음식 이런 것들보다도 치킨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감자탕도 좋아하고요. 감자탕도 많이 시켜 먹고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피자도 많이 시켜 먹고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게 치킨이랑 감자탕 이 정도? 취준할 때 현타가 안 오셨는지 궁금하고 오셨다면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바로 취직이 됐거든요.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가 기억도 안 나요. 벌써 7년 전이라서.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 현타는 안 왔던 것 같고요. 극복 방법이라 이런 것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취준하면서 지금 힘드시고 그러시다면 지금 7년차 직장인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힘들겠지만 그 순간도 한번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치열하게 저희가 살면서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치열하게 내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얼렁뚱땅 그냥 찾게 된 직업인가? 뭐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인생은 생각보다 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바로 취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7년째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부 관리 비결. 사실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빛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뭐 화장을 하지도 않고요. 화장을 하지도 않고 했는데 이 정도면 피부 좋지 않나요? 피부 일단 관리 비결은 첫 번째는 유전. 저희 가족들이 진짜 피부가 다 좋아요. 그리고 저만의 팁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요. 무조건 출근 준비할 때 햇빛이 있든 없든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클렌징도 엄청 중요하고요. 샤워할 때 클렌징 폼으로 막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내는 게 중요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수분크림 같은 거 바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중요한 거 없고 그냥 그런 기본들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은 뭐뭐 하시는지.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하고 하체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야매로 하는 거라서 막 정식으로 PT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세트가 뭐 무슨 기구다 무슨 운동이다 이런 거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약간 운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유산소 같은 거는 계단 오르기를 할 때도 있고 산책 같은 걸 워낙 좋아하니까 산책하면서 그것도 운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소개 영상 있으신지.
저 랜선집들이 한번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좀 굿바이 나의 아파트 이러면서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집이 절대 안 팔리네요. 그래도 한 번 더 똑같아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찍은 영상이랑 1년 전에 찍은 영상이랑 지금이랑 집 상태가 너무 똑같아서 그래도 한번 찍어 볼게요. 아,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 일반인으로서 유튜브로 얼굴을 공개하고 일상을 공유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유튜브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지 않는데 꾸준히 일상을 기록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일단 유튜브로 얼굴을 공개한다. 저는 무조건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근데 요즘은 얼굴 안 나온 브이로그도 많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다짜고짜 막 성도 있고, 뭐 인신공격부터 해서 막 이상한 소리들, 뭐 저랑 관계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막 사실인 양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제가 다 삭제하거든요. 저는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왜 답변 안 해주냐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고작 구독자가 1600명인데 그런 거 보면 내가 뭐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지금 뭐 진짜 눈에 띄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불편함까지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근데 뭐 잘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어쨌든 유튜브에 얼굴을 업로드를 했고 내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데 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도 기록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꾸준히 해봐야겠다,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조금 알릴 필요도 있겠다. 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빈둥대면서 뭐 시간을 그냥 보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편집하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내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재밌고 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게 된 것 같고, 원동력은 그냥 뭐 책 같은 거 읽으면 뭐든지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뚜렷한 그런 성과가 없음에도 그냥 꾸준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도 조금 알아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할 때만큼은 내가 조금 주인공 같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할 거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첫 Q&A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그래도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뭐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뭐 얻은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숫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1600명 넘은 거는 좀 그래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 저만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만의 콘텐츠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살다 보면 내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도 조금 브랜드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것도 아닌 저라는 사람의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더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에르제형의 2024년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1600명 구독자 돌파 기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